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보통 이제 또 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 치료를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자연 치유로 돌았어야 되나? 이렇게 갈등이 될 때가 있고요. 또 항암 치료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기로에 설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럴 때 본인의 경험담을 좀 들으면서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셨는지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규미 선생님 먼저. 앞에 말에 이미 다 들어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어떠한 항암을 중단하고 자연치유를 선택할 때 가족의 그런 반대가 있으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그걸 100% 찬성을 하는 파였고, 그래서 저를 많이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많이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이제 경주에서 먹었던 식단을 거의 다 경주에서 먹었던 식단 그대로 먹고 있어요. 근데 조배수 원장님께서 이제 가끔 육식을 한다 이렇게 저희 아픈 곳을 찔러주셨는데, 아까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외부 사람들이 저를 환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랑 회식이나 뭐 저녁을 먹으러 갈 때 저 하나 때문에 샐러드 집에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이잖아요. 그럴 때 또 제가 안 먹으면 또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해서 사실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서 집에 가서 다시 수프를 먹으면서 반성을 하고 그러는데, 제주도에 있을 때는 사실 삼시세끼를 딱 경주에서 먹는 것처럼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사실 남편이 그걸 똑같이 따라해 주기가 어려운데 사실 저희 남편이 그걸 다 차려서 저에게 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운동 가기 싫어서 이렇게 귀찮아 있으면은 저희 신랑이 저를 끌고 또 운동 가자, 산행 가자 이렇게 해주는 것들 때문에 제가 조금 자연 치유를 선택하기에 좀 더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이 영동 세브란스 수간호사였기 때문에 양악, 현대의학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으세요. 그래서 제가 항암을 중단한 걸 모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토크쇼를 보시거나 영상을 보시면 너 멈췄어? 이러면서 되게 화들짝 놀라실 수 있는데, 언젠가 오늘 오픈할 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오픈하면 커밍아웃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제가 자연치유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숙제와 숙제를 더해서 더 좋은 숙제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게 저희 오판이라고 생각을 했고, 앞서서 의사 선생님의 그런 판단을 못 믿겠다라고 이제 옆에 환우분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 또한 제가 작년 4월 달에 히스칼리를 중단을 했을 때 호중구 수치가 700에 1400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딱 한 달 만에 제가 원래 백혈구와 호중구 상태로 돌아왔어요. 사실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은 환우분들하고 비교를 봤을 때 좀 제가 놀랄 만큼 면역력이 빨리 회복한 건 맞더라고요. 보통 일반인들이 백혈구 수치가 4000에서 5000 사이에서 호중구 수치가 2000에서 3000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3000 이상 4000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호중구 수치랑 백혈구 수치가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저는 이제 덜컥 겁이 난 거예요. 혈종과 내과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계속 잘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 백혈구 수치와 호중구 수치가 티가 딱 나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항암을 안 한 호중구 수치일 텐데, 그래서 긴장을 하고 이렇게 그 피 검사한 내역을 저한테 읽어주시면서 지금 잘하고 있네요. 호중구 수치랑 백혈구 수치 괜찮네요. 자, 다음 달에 봅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1년째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본방연 저희 혈초가 원장님도 이걸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제가 항암을 안 한 지 1년이 됐는데,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 그렇게 된다면 본병원에서는 히스칼리를 통해서 제가 완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료 데이터의 오류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을 사실 끊는 것에 대해서의 결정권은 다 저한테 있잖아요. 선택은 누군가가 너 끊어라고 해서 제가 끊은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끊은 거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알면 깨달을 수 있고 깨달으면 스스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남이 시켜서 변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제 발로 경주에 왔고 제 발로 비교를 해서 제가 자연치유를 선택했고 자연치유를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왔을 때는 두 가지 경험을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항암을 했을 경우와 항암을 안 했을 경우 두 가지 삶을 살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이 삶이 옳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저는 물론 좀 날라리 치병생활을 하고 있지만 잘 반환점을 돌아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미님 얘기 들어보면 자기 확신도 있지만 그리고 치유의 주체가 본인이 정말 바로 서 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드는데요.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대호 선생님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자연치유를 굳이 선택하게 된 이유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 자연치유 몇 군데 내가 이제 서베이를 했죠. 인터넷상으로. 그리고 거기에 원장님들이 말씀하는 걸 내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유튜브가 하도 많으니까 그게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기 별로 다른 어떤 원장도 이 현미 채식은 다 강조를 하는데 그럼 현미 채식만 하면 그럼 단백질은 어떻게 되냐?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고 오직 우리 조병식 원장님만 단백질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또 리딤, 효소 뭐 이런 발효시킨 거 이런 거 단백질도 발효를 해서 먹어야 흡수가 빠르다. 그래서 이 3대 기본 영양소 중에 단백질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그 치유센터에서는 단백질 없이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이제 선택했는 것도 있고 그 제가 그 암에 걸리고 나서 한 3, 4개월 지나니까 체중이 7kg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면 이제 계속 더 빠지는 거죠. 뼈까지 이제 소실이 되고 이제 이런데 그 2년 전에 우리 조 원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제가 결단을 내렸는데 그것이 이제 부작용이 호르몬제로 인한 부작용이 없어서 이제 보니까 골밀도도 정상보다 오히려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제 체중이 지금 7kg 빠졌다가 지금 5kg를 회복해가지고 2kg 정도는 뭐 BMI 지수에 비하면 뭐 별로 그것도 아니니까 뭐 그냥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 듣고 한 일주일 고민을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두 분, 한 분은 항호르몬제를 중단하는 과정,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또 항암제를 중단해야 되는 그 결단력에 있어서 본인이 주체가 돼서 어쨌든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다 유지를 잘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의사 얘기를 전혀 따르지 않고 자기 결정을 해서 또 항암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저도 이제 지금 뭐 많은 환자분들 중에 반 이상이 이런 어떤 기로에 서 계시고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던지시고 하시는데 저희 임상 경험으로 조언을 할 뿐이죠. 결국은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고 우리 유대원님께도 보통 저는 이제 두 분이 지금 전립선암이고 유방암이기 때문에 다항호르몬제로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1년 전으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조언을 하고 1년째가 되면 이걸 중단할 때 대한 결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따르는 분은 10명에 한 분밖에 안 되세요. 안타깝게 1년 6개월 뒤에 이제 다시 암이 재발되고 나신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왜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안 해주셨냐. 아니 그때도 이야기했고 그 3개월 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자기 듣고 싶은 만큼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강력하게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곧 내성이 생길 겁니다. 생겼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1년 넘었기 때문에 곧 생길 겁니다. 이렇게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자기 뜻대로 가세요. 두 번 하고 중단하셨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많이 고민을 하는 분들은 제 임상 경험으로 이거는 조금 더 해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조언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제도 군잠에서 제가 상담하신 분이 임상을 하고 계시는데 두통이 엄청 심한 거예요. 이게 3주 계속돼요. 2차를 하고 왔는데 두통이 계속되어서 병원을 가니까 이거는 항암 부작용 아니다. 그냥 일반적인 두통일 수 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거 상당히 지금 3주째 계속되는 두통이면 특별히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긴장성 두통이 아니라 항암 부작용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제 그 망막 정맥 폐쇄로 된 것은 많은 또 항암의 부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혈전이 생긴 것 같다. 혈소판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혈전이 생겨서 내려가는 산소가 부족해서 두통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또 제 임상 경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그만두는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쨌든 이게 도움이 되는 항암이 있으면 당장은 병행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득보다 실이 많으면 당연히 안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결정하는 마음 먹고 가야 돼요. 이게 확신 없이 자꾸 자고 면하면 이거 참 힘들어지세요. 왜냐하면 자고 면하는 거는 두려움이 밑에 깔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결과가 좋지 않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자기 생명에 대한 자기가 알려주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깊이 명상하시고 내 영혼과 대화를 해보시라고 또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